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강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9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무상 많이 일어나는데 활용이 잘 안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실신고 방해행위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2항의 경우에는 제3자가 납세 의무자 보고 허위 신고하라고 교사하는 경우,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가 납세 의무자를 그렇게 선동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개정으로 이렇게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세무대리인이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그동안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무사법에 그 납세 의무자를 교사한 경우에만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자기가 정범으로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허위 자료 가지고 허위 신고하고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못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법을 개정하면서 제9조 1항을 신설했다 이거죠.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방해행위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고, 제1항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 건데, 실제 제가 의뢰에 있는 사건을 할 때 보니까 1심에서 저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조세범 처벌법 조세포탈행위 포탈범으로 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특가법으로도 적용이 됐지만, 그분은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노역장 벌금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350일 정도 330일인가 330일 정도의 노역장 유치가 되는 거죠. 하루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벌금 액수가 한 5억 얼마였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기장을 맡겼는데, 자기가 맡겼던 그 사람이 세무사인 줄 알았는데 실상 그 사람은 사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거래를 하다가 앞에 전 단계의 업체가 나한테 어음을 줬는데 그게 부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대금을 회수를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이 대금 회수 못한 거를 매출해서 제거해서 세금에 반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무장이 법리가 훈련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대손으로 떨고 부가세도 대손세 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거에 자기가 이골이 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를 했냐. 그냥 세금 반영해달라 하면 자기가 자료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허위 매입을 하는 거죠. 자료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적출이 됐어요. 적출이 되니까 납세자 말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뭐 또 요구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 선에서 무마가 안 된 거예요. 무마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거죠. 이 사람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되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 일을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세무조사를 당하면서 세무공무원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대리 권한도 없이 말이야 함부로
뭐를, 세무대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시키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이게 내가 이렇게 허위 매입을 이렇게 했다. 응? 그걸 실토하는 거예요. 실토하는데 자기가 해놓고 이 사람한테 자기 의뢰인,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납세 의무자가 시켜서 자기는 했다. 자료 그렇게 갖다 주니까 자기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틀려지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알아서 한 거 우리는 그냥 사업하기에 바쁘니까 그러면 그랬는가 보다 매출에 반영했다. 세금에 반영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허위 매입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실상 2차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나는 지금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중동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내가 이거 잘못한 것 부분은 내가 세금을 다 내겠다. 어차피 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무장 같은 경우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생존의 비결로 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직이고 뭐고 그런 게 없죠. 자기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납세 의무자고 의뢰인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했지 내가 그거를 일부러 만들었겠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자는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네가 왜 그런 따위 행동을 하냐 짓을 해가 나를 공경하 너 손해배상 시키겠다 막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내가 포용하는 식으로 좋은 게 좋다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액대 많은 셈 치고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완전히 덮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무장의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세무공무원은 뭐 과세하는 데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발해버리는 거죠. 고발해버리는데 그러면 검찰 가가지고 검찰이 사무장 데려다 놓고 사무장 잡으려고 하겠어요? 납세의무자 돈 벌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또 게다가 이제 괘씸죄 걸리면 뭐 구속시켜본다고 그러면은 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냥 1심까지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이제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들이 보면 그래도 뭔가 짠하구나, 억울하겠다, 뭐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2심에서 하소연을 하는데 2심에서 전 나름대로 53페이지나 적어가지고 열심히 적어가지고 했는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재판장이 설명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 1시간 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줘서 다행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저는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과세 그 포탈 세액이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분은 넉장 유치를 갔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실 신고 방해 행위죄 이 세무대리인들이 요즘에는 이런 게 많아요. 사무장들이 세무대리인인지 세무사인 줄 알았더니 사무장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 네? 그 세무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 없이도 자기가 어제 조사 공무원 출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세무 대리하고 다녀요. 옆에 세무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주고 뭐 하는 것이 다 그거 뭔가를 눈 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모르니까 돈 주고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무사인 줄 알았더니 사무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건 괜찮아. 이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강남에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3천 몇 명이나 이렇게 기장 그 사람이 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적당하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잡혔으니까 걸려 들어가지만은 보통의 털반에 이런 한두 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발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왜 그러면은 그 사무장을
딱 쥐어짜고 너 말 안 해? 이실직고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 수사를 해버리고 조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지가 살려고 말을 술술술술 불죠. 지가 정해놓고 지가 허위 매입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 느낌에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고 수사기관이라든지 조사하는 공무원들은 실적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백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일처리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만 아니야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그냥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서 탁 멈춰버린다 이겁니다. 너무 위험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세정 질서가 현장이 아직은 질서가 어지럽다.